안녕하세요. 조용한 부자의 비밀입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한 지 벌써 1월의 중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새해 결심보다 우리를 허탈하게 만드는 건 연초부터 날아드는 각종 고지서와 치솟은 마트 영수증입니다. 작년과 똑같이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데 왜 우리 삶의 질은 해가 갈수록 퇴보하는 기분이 들까요? 오늘은 2026년 반드시 알고 시작해야 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잔인한 현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말해주지 않는, 아니 말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재산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1억 원을 맡긴다고 상상해보세요. 한국은행은 이자 3%를 줍니다. 미국은행은 5%를 줍니다. 어디에 맡기시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이죠. 전 세계의 큰손 투자자들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한국에서 빠져나가 미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환율 상승입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단순히 여행 갈 때 돈이 더 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수입 식자재, 매일 쓰는 에너지, 해외 브랜드 제품 가격이 모두 오른다는 뜻입니다. 몇 년 전 슈퍼마켓에서 장바구니 가득 담아도 5만 원이면 충분했던 기억이 있으시죠? 지금은 7만 원, 8만 원이 필요합니다. 물건은 그대로인데 우리 손에 쥔 돈의 힘이 약해진 겁니다. 더 잔인한 사실은 이겁니다. 미국 사람은 물가 상승만 부담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가도 오르는데 동시에 우리 돈의 가치까지 떨어집니다. 같은 물건을 사는데 우리만 2배로 고통받는 겁니다. 당신이 10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모아 1억 2천만 원을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10년 전 당신은 이 돈으로 작은 집 계약금, 아이 학자금을 꿈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 1억 2천만 원으로 뭘 할 수 있나요? 집값은 2배가 됐고 학자금은 반 이상 올랐습니다. 통장 숫자는 그대로인데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이 2026년 첫 번째 현실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저축해도 원화의 가치가 녹아내리면 당신의 부도 함께 증발합니다. 그럼 정부가 금리를 올려서 해결하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교과서대로라면 환율이 오를 때 금리를 올리면 됩니다. 그럼 해외 자본이 다시 들어오고 환율이 안정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거대한 부채 폭탄이 터지기 때문입니다. 수백만 가구가 대출로 집을 샀습니다. 건설사들은 미래 분양 수익을 담보로 거액을 빌렸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때 생존을 위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금리가 1%만 올라도 어떻게 될까요? 월 200만 원 갚던 대출 이자가 갑자기 250만 원이 됩니다. 이건 한두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수백만 명이 동시에 이 충격을 받습니다.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선택했습니다. 금리를 낮게 유지하기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환율은 계속 오릅니다. 수입 물가는 계속 치솟습니다. 여러분의 월급은 그대로인데 살 수 있는 것들은 줄어듭니다. 빚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빚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당신의 화폐 가치를 조용히 깎아내리는 겁니다. 이것은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비용은 누가 지불합니까? 당신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으로 성실한 시민들에게 조용히 부담을 전가하는 것. 이것이 2026년 두 번째 현실입니다. 정부는 계속 말합니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세요. 우리 기업을 믿으세요. 해외 투자는 신중하게 하세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환율이 더 오르고 시스템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시스템을 지켜야 합니다. 그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 질문입니다. 정부가 시스템을 지키는 것과 당신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같은 일일까요? 배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선장이 외칩니다. 모두 자리를 지키십시오. 한쪽으로 몰리면 배가 뒤집힙니다. 선장 말이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배 전체를 생각하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승객 입장에서는 배가 가라앉는데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정부는 금 모으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많은 국민이 애국심으로 평생 모은 금을 내놨습니다. 그 결과 시스템은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금을 낸 개인들은 헐값에 금을 팔고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시스템은 살아남았지만 개인은 희생됐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데 국내 자산에만 투자하면 당신의 모든 자산이 원화로 표시됩니다. 원화가 약해지면 당신의 부도 함께 약해집니다. 아무리 국내 주식이 올라도 환율이 그보다 빠르게 오르면 실질적으로는 손해입니다. 국가는 시스템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계좌는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2026년 세 번째 현실입니다. 정부의 권고와 당신의 생존 전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잔인한 현실을 정리하겠습니다. 원화 가치가 실시간으로 무너지고 있다. 국가는 시스템을 구하지
개인을 구하지 않는다. 정부의 권고와 당신의 이익은 다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모든 자산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세요. 원화로만, 국내에만, 한 가지 자산에만 집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둘째, 달러 자산을 확보하세요. 세계 기축통화의 힘은 막강합니다. 원화가 약해질 때 달러 자산은 당신의 구명보트가 됩니다. 셋째,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자산에 투자하세요. 현금은 이제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천천히 녹아내리는 얼음입니다. 글로벌 1등 기업, 실물 자산,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것들에 투자하세요. 넷째, 지식에 투자하세요. 경제를 이해하고 금융을 공부하고 투자를 배우세요. 지식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자산입니다. 2026년은 과거와 다릅니다. 부모님 세대에게 통했던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은행 적금으로 미래를 준비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은 화폐 가치가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진짜 자산을 확보하고 분산하고 지식으로 무장한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폭풍에 휩쓸릴 것인가? 아니면 폭풍을 뚫고 나아갈 것인가? 희생양이 될 것인가? 아니면 생존자가 될 것인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들을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